오종혁 국어TV. 예, 반갑습니다. 예, 오종혁 국어쌤입니다. 자, 오늘은 전광용의 흑산도라는 소설을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전라남도 신안군에 있고요. 조기나 삼치, 갈치, 도미 뭐 이러한 생선들이 주로 많이 나오면서요. 규사, 유명한 지역입니다. 이 흑산도가요. 자, 이러한 배경 지식을 통해서 과연 흑산도를 배경으로 어떤 일이 전개되는지 한번 보시죠. 자, 첫 번째 부분은 이제 집으로 향하는 복술의 착잡함이 담겨 있습니다. 자, 까맣게 흑포라고 하는데요. 까맣게 밤, 시간과 공간적 배경이 등장했고요. 추위도 모르고 깊어만 갔다. 야심한 밤이 꽤 오래되어서 야심한 밤을 지금 지시한 겁니다. 자, 복술이는 자, 인물이 나왔죠. 동무들과 맞잡고 손에 손잡고 이 말이에요. 둥당의 노래죠. 부녀자들이 주로 섬지방에서 널리 불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후렴구가 둥당이 많이 나와서 이제 후렴구, 여러분 동동 아시죠? 고려가요 동동처럼 제목을 이렇게 정한 것 같아요. 아무 시름도 없이 즐겁기만 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제 그러나 뒤죠. 혼자서 이 노래, 둥당의 노래죠. 그죠? 읊조리면 얼굴 모습조차 기억 속에 더듬기 어려웠던 그 어머니의 옛 이야기처럼 서러움이 쿨컥 치밀었다 이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 어머니의 그 어떤 안타까운 그런 어떻습니까? 정서를 갖고 있는 거네요. 그죠? 그래서 서러움과 슬픔을 환기하는 청각적인 매개체가 바로 이 노래라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치밀었다. 그러니까 복받쳤다. 그죠? 올라왔다 이거죠. 솟아났다. 그죠? 솟아났다. 그래서 동네 처자들의 이 강강술래와 노래가 한창인 상황이 지금 제시된 거고요. 같은 노래지만 혼자서 부를 때와 친구들과 함께 부를 때를 대비해서, 그죠? 대조해서 훨씬 더 서러운 감정이 훨씬 더 강조되는, 그죠? 그러한 표현을 쓴 거예요. 그래서 복술이의 어머니가 현재 부재함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둘레. 자, 둘레라는 건 주변이죠. 주변을 돌면서 이제 강강술래처럼 이제 도는 거예요. 복술이의 눈은 이따금 객가, 바닷가로 옮겨졌고, 복술이의 서러움 때문이겠죠. 그죠? 그럴 때마다 용바우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용바우의 믿음직한, 그죠? 마치 용바위처럼 아주 든든한, 그죠? 긍정적이고 복술이의 그 신뢰가 담겨 있는 그런 표현이죠. 목소리가 귓전을 어루만져 준다는 거죠. 친밀감이 있죠. 그러면서 슬픔을 가라앉혀주곤 했다 이런 얘기군요. 용바우의 위로가 복술이의 마음을 진정도 시켜주고 또 인물에 대한 존재감이 바로 있고 또 의미도 있고 역할도 하고 나에게 이러한 가치를 주는 그러한 인물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용바우가. 자, 그러면서 이제 객가에서는 어떻습니까? 막걸리를 마시는 참이었는지 한참 이 잦았던 줄어들었던 이 징소리가 이번에는 더 세차게 막 마을을 스쳐서는, 그죠? 뒷산 봉우리까지 매어를 울렸다 이거죠. 과장법을 쓰면서 어떻습니까? 훨씬 더 흥겨움, 그죠? 흥겨운 어떤 축제의 모습이 지금 제시된 겁니다. 청각적인 이미지를 통해서요. 자, 그래서 객가에서는 징소리가 더욱 자지러지고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융성한 용왕제, 뒤에 나오는 축제는 용왕제입니다. 용왕제. 그래서 전야제임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자, 하나버지라는 것은 이제 할아버지의 사투리인데요. 박영감이라고 이제 나옵니다. 뒤에 박영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할아버지가 기다릴라 하고 복술이가 이제 부모가 현재 이제 부재 중임을 우리 짐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대사를 통해서. 그렇죠? 자, 할아버지를 기다린다고 걱정할까봐 이제 귀가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 아쉬운, 그죠? 왜냐하면 이제 전야제 놀이를 즐기지 못하니까 아쉬운 마음이 있겠죠. 노래 중간에서 뺑소니를 쳐서 급히 몰래 도망쳐 나온 거죠. 할아버지 때문이죠. 복술이의 걸음은 집에 가까울수록 또 무거워져만 갔다. 그죠? 착잡하고 또 심란하고 뒤숭숭한 그러한 인물의 심리가 지금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술의 심리 변화는 현재까지 즐겁고 또 서러워졌죠. 슬프죠. 또 진정되고 또 아쉽고 복잡다기한 심란함으로 지금 빠졌죠. 이렇게 심리 변화가 굉장히 다양하게 전개가 된다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자, 이러한 분위기, 그죠? 바닷가에서 부녀자들끼리, 여인들끼리 손에 손잡고 뭐 하는 거예요? 강강술래를 도는 겁니다. 그죠? 두 번째, 어떻게 정리했냐면요. 용바우가 용왕제의 집사로 이제 선정됐다. 이제 가장 중요한 사건인데요.
당산이라는 장소가 나와요. 당산은 이제 마을이나 토지에 수호신이 있다고 여겨지는 그 마을 근처의 산이나 언덕을 이제 당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밑에 낭떠러지에 등을 대고 다가 붙었대요. 이 집이 갯집 큰 방에는 불빛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복수리의 집이 지금 묘사된 겁니다. 또 비유를 썼죠. 정지는 이제 부엌입니다. 부엌 우리 그죠? 예, 우리 고려가요 청산별곡에 가면 애정지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 몇단 부엌 아셨죠? 예, 여기서 애정지는 부엌입니다. 부엌. 경상도 제주도 방언이에요. 큰 방과 마루를 둘러싼 앞마당은 그대로 행길이자 객가였다. 그러니까 허술한 이 복수리의 집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가 나온 겁니다. 그죠? 예, 섬마을에 복수리가 살고 있는 그 집안을 묘사한 겁니다. 인자사와 하면서 이제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여기서 보니까 할아버지인 것 같았는데 굴뚝 뒤로 우거진 동백나무 그림자에서 불쑥 튀어나오는 소리였다. 그쵸? 예, 불쑥 나온 걸로 봐서 할아버지는 아닐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할아버지인 줄 알았거든요. 예, 아이고 놀랬자 하면서 누구냐 그랬더니 나야 하나 하면서 용바오가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쵸? 예, 그래서 집에 와서 이제 당연히 할아버지와 대화를 하는 줄 알았더니 할아버지는 나오지 않고 용바오와 직접 대사하는 장면이에요. 크고 벌어진 어깨. 예, 굉장히 어떻습니까? 믿음직하고 늠름한 그러한 그 젊은 청년이죠. 그죠? 복수리 앞으로 다가왔다. 이 이름 자체도요,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바위처럼 어때 단단하고 의지가 있고 믿음과 신념, 그다음에 신뢰가 가는 그런 인물이라는 거죠. 우리. 그죠? 유치한의 바위라는 시가 나오는데 마치 그 바위처럼, 그죠? 용바오란 인물이 그렇다는 겁니다. 난 또 누구라고 객가에서 벌써 왔는지라고 하면서 이제 사투리가 나옵니다. 자, 안 갔다. 응? 내일이 유왕님, 즉 용왕입니다. 용왕. 그죠? 고사 모시는 날이니까 안 갔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루 전에 이제 몸을 정결히 해야 되기 때문에 안 간 거죠. 그래서 어로의 안전과 풍어를 기원하는 것이 바다의 용왕신에게 올리는 게 이제 마을 공동제, 즉 용왕제거든요. 용바오가 객가에 가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요 대사에서 우리 확인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이런 거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복수는 깜빡 잊었던 그 용왕제가 생각이 난 거죠. 이제 그렇죠? 용바오의 말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된 겁니다. 배에서 고사를 지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력 정월 14일에 이제 지낸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술도 고기도 못 먹고 이렇게 정이라는 것은 아주 그 맑고 깨끗하게 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용바오가 객가에 가지 않는 이유가 드러났고요. 자, 까맣게 사람들은 그쵸? 그래서 용바오가 용왕님 제사 지낸 용왕제에서 뭐 한다? 가지 못하는 이유가 나왔다. 즉 거기서 뭐 한다? 일을 해야 되니까. 그쵸? 까맣게 사람들은 바다와 싸우면서 바다를 의지하고 살았어요. 그쵸? 바닷가 사람들이죠. 바다에 대한 이중적 태도가 나옵니다. 싸우기도 하고 또 의지도 하는. 그쵸? 바다 사람들의 어떤 강인하고 꿋꿋한 삶을 우리가 이 대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대사라기보다는 서술자의 서술이죠. 서술. 이렇게 따옴표가 있으면 대화인데 없으면은 이제 서술입니다. 자, 폭풍우를 만나면 바다가 적이었고, 그죠? 고요하게 잠자는 날이면 바다보다 따뜻한, 그죠? 벗은 없었다. 이 섬에서는 1년에 넉 달은 농사가 살려주고 나머지 8달은 바다가 키워준다 이거예요. 훨씬 더 바다의 의미가 잘 드러났네요. 그렇죠? 1년에는 넉 달이 농사로 이제 살려주고 나머지 8달은 또 바다가 키워줘서 미역과 자반, 생선으로 목숨을 이어 나가게 만들어요. 바다가 주는 이제 물질적 혜택이고요. 생계의 수단을 이어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바다를 의지하며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구체화시킨 겁니다. 그들은 자, 까맣게 사람들이죠. 바다에서 태어나서 바다에서 죽었다. 그러니까 바닷가 사람들의 운명이죠. 그죠? 용바오 아버지도 그랬고 복수리 아버지도 그랬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용바오 아버지, 복수리 아버지가 어떻습니까? 함께 바다에서 희생당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주인공들의 아버지죠. 원수인 바다에, 그죠? 원수죠. 당연히 죽었으니까. 끝없는 저주를 보내면서, 그죠? 굉장히 그 저주를 퍼붓겠죠. 그러면서도 바다에 대한 이 지극한 정성은 그들의 신앙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신앙이라고 하는 거에서 바다를 어떻습니까? 바다에 신뢰하고 복종하고 믿고 숭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이라는 거죠. 바닷가 사람들의 운명인 거예요. 그렇죠? 바다에서 태어나서 바다에서 죽으니까. 그렇죠? 또 바다와 싸우면서 바다를 의지하며 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뭡니까?
바닷가 사람들의 운명인 거예요. 그러기에 자, 바다에 대한 지성은 그들의 신앙이기에 가장 허물없고 깨끗한 젊은이, 그죠? 예, 그게 누구예요? 이제 여기서 용바우가 이제 여기 해당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해마다 정초에 용왕제 집사로 뽑혔다.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이 이제 집사인데요. 예, 그래서 결국은 갈 수가 없었던 거죠. 축제 때 하루 전야제에 갈 수 없었던 이유가 이제 구체적으로 다 나와버렸네요. 자, 그런 깨로 술도 고기도 못 먹고 정이 한다 있게 요 대사에 대한 이유가 이제 여기 드디어 나온 겁니다. 그렇죠? 예. 용바오도 금년에는 이 정성스러운 일에 한몫 들었다. 용왕제 집사 역할을 맡게 됐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요 그림에 보면 이제 실제 용왕제를 지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위기의 집사로 어떻습니까? 용바오가 일을 한 거죠. 자, 세 번째에서는 이제 용바오의 성장이 나오고요. 복수리가 정말 소중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용바오가. 자, 15세에 이제 첫 배를 탔습니다. 드디어 이제 어부가 됐고요. 청춘 어부가 된 거죠. 털보 용감으로 통하는 안선달. 그죠? 예, 외형 묘사를 통해서 안선달의 특징이 나왔네요. 2살 맞이지만 알이 작기. 이 알은 이제 몸집입니다. 몸집. 최고. 그래서 대추씨라는 별명을 가진 두칠이 틈에 끼어서 복수리 할아버지 박영감, 이제 이름이 나왔죠. 박영감 할아버지. 자, 그래서 칠산, 그죠? 예. 칠산이라는 건 실제 지명입니다. 이 전남 영광군에 있고요. 예. 7개의 섬들이 이어져 있는, 그래서 칠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다에서 연평, 우리 연평 대전 아시죠? 예, 연평도. 자, 여기 60년대까지 조기잡이가 황금어장이라고 이제 합니다. 이 연평도가 굉장히 이 조기가 굉장히 잘 잡히고요. 또 인천 앞바다에 있는데 조기가 굉장히 많이 잡혀서 성시, 아주 여기서 시장까지 열리는 그런 아주 유명한 장소였다고 합니다. 앞개까지 올리 훑는, 그죠? 이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훑는 거죠. 어퍼컷 치듯이 이 조기잡이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작된 배길이 어느새 10년이 흘렀다. 그러니까 결국 15세 배를 타서 10년이 흘렀으니까 실제 뭐 25년, 25세 정도 됐겠네요. 그죠? 우리 용바오의 나이가 대략 짐작이 가네요. 그래서 뱃사람으로서의 삶의 내력이 지금 나왔고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라는 속담이 지금 떠오르거든요. 세월이 흐르면 모든 것이 다 변한다. 그죠? 상전벽해처럼 뭔가 변화의 배경을 지금 전제한 겁니다. 지금 보니까. 그래서 세월은 박영감의 등에서 살점을 앗아가고, 그죠? 머리빗을 갈아내고 이마에 바디랑 같은 주름을 박아가는 사이에, 그죠? 박영감은 계속 어떤 나이를 먹고 늙어가는 그러한 세대고, 용바오는 점점점 어떻습니까? 무럭무럭 자라는, 그죠? 예, 그러한 어떤 성장하는 모습이 드러나겠죠. 제법 소금섬 2가마씩을 단숨해지고 발판을 나는 듯이 배전으로 오르내리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박영감과 용바우의 어떤 대조를 통해서, 그죠? 예, 그러니까 세월에 의한 늙음과 성장에 대한 대비라는 말을 제가 써봤어요. 그래서 용바우의 능숙한 뱃사람으로서의 삶을 훨씬 부각하는 거죠. 그죠? 예. 이 탈로가라는 우리 시조가 떠오르는데요. 예, 이 상황에서 박영감이 불러 봄직한 노래, 이 탈로가, 그죠? 예, 이거 한번 연결을 지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여러분이 궁금하시면 한번 탈로가 시조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이 박영감이 할 만한 노래로 또 연결 지을 수가 있죠. 그죠? 예. 근데 여기서는 이제 간물에, 바닷물이죠. 절은 검붉은 얼굴은 윤기를 띄었고 이글이글 타는 그 화경이라는 것은 이제 볼록 렌즈 같은 그런 눈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눈동자의 모습. 누가요? 용바오, 그렇죠? 박영감의 가슴속 채워주었다. 그러니까 이 용바오의 이러한 모습이 이 박영감의 어떤 가슴속 빈 구석을 채워주는 그러한 만족감을 주는 그러한 긍정적인 인식을 박영감이 이제 용바오를 외양을 통해서 인식을 한 거죠. 그래서 용바오의 건장하고 믿음직한 이런 외양 묘사를 통해서 박영감에게 믿음과 위로가 됨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용바오에 대한 뒤에 가면 속셈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 속셈을 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지금 이 부분에서 제시가 된 거예요. 용바오에게 복수리도 거리낌도 수줍음도 없었다. 굉장히 그 친근한 사이였어요. 나이야 먹든 말든, 그죠? 그대로 장난이요 반말이었다. 친하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던 복수리가, 그죠? 어느덧, 그죠? 세월이 흘렀잖아요. 그죠? 이러한 배경 전제 깔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덧 용바오 앞에서, 그죠? 옷걸음을 물지 않으면 앞섭을 만지작거리는 버릇. 그러니까 이제 하지 않는 버릇을 갖다가 이렇게 행동을 하잖아요. 이런 것은 이제 심리적 변화
태도의 변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끄럽지 않았던 그 아이가 부끄럽고 어색하게 느껴지고, 이게 뭡니까? 결국 이성으로서 이제 인식한다는 그런 심리가 깔려 있고요. 남녀간 내외를 한다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복수리도 이 용바오에 대한 감정이 단순한 이제 친한 사이가 아니라 결국 이성으로서 보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용바오에 대한 복수리의 태도 변화가 드러났고요. 박영감은 또 박영감대로, 그렇죠? 용바오에 대한 속셈이 있는 거예요. 속셈. 심적으로 뭘, 그러니까 복수리의 짝으로서 이 용바오를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용바오는 어느새 복수리가 제 물건처럼 소중해졌다. 그러니까 용바오도 어떻습니까? 박영감과 같은 생각을 했을 수 있겠죠. 그렇죠? 복수리도 노상, 그렇죠? 항상 용바오가 싫지는 않았다. 이러한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그 모든 인물이, 그렇죠? 세 사람, 그렇죠? 인물에 대한 각자의 관계에 따른 인식을 드러내면서 복수리와 용바오의 이 특별한 관계가 제시되면서 훨씬 더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관계, 결국은 결혼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갑니다. 그래서 잘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는데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속셈이 있겠죠. 이렇게 해서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중리학 부분 줄거리에 보면은 또 한 번 위기가 옵니다. 위기가 출어, 그렇죠? 물고기를 잡으러 나가는 길 출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용바오는 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아요. 이게 이제 비극적인 원인이 되는 겁니다. 비극적 사건에. 그래서 복술은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이게 곱슬머리 청년입니다. 곱슬머리 청년. 자, 이름도 없어요. 이 청년의 구애를 받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애정 공세에 이제 시달리게 되겠죠. 부정적 상황이 이제 닥친 거죠. 우리 용바오 입장에서는. 또 새로운 인물의 등장으로 극적 긴장감을 고조시키면서 독자의 흥미를 훨씬 더 어때요? 당기겠죠. 자, 네 번째에서는 이제 복수리의 육지에 대한 욕망이 강합니다. 자, 보세요. 새벽에 진통이 시작하였다는 이제 인실이 어머니 때문이에요. 인실이 어머니. 새로운 인물이죠. 자, 해질 무렵에 어린애가 걸렸대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를 낳다가 이제 끼어서 빠지지 않는 거죠, 아이가. 그러면 어떻게 죽었대요. 아, 참 안타까운데 온 소문이 온 마을에 퍼졌대요. 그래서 다물도라는 섬에, 다물도. 그러니까 장고섬이라고 합니다. 장고 모양의 섬이라고 하네요. 배를 가지러 갔던 이 아버지가, 인실이 아버지가 의사를 모시고 돌아온 것은 이미 아이가 죽은 다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슬프죠. 복순이는 그것을 이제 목격한 거예요. 송기 벗기러 갔을 때의 손가락 자리가 끝내 솟아나지 않던 인실 어머니의 다리가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실 어머니의 그 유산, 그렇죠? 이 유산이 이 인실 어머니의 어떤 다리를 보면서 눈앞에 자꾸 어른거렸다. 기억이 떠오른 거죠, 이제. 그렇죠? 친했던 어머니인데 유산당한 모습을 소문을 듣고 알았잖아요. 경험한 거죠. 그러니까 새벽에 진통이 시작되었던 인실 어머니가 해질 무렵에 어린애가 걸린 대로 죽었다는 소문이 온 마을에 퍼졌다와 연관이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도 시집을 가면, 그렇죠? 이제 같은 여자 입장인 거죠. 나도 저 인실이 어머니랑 별반 다를 게 없잖아요. 같은 그 바닷가에 사는 여인이니까 저러랴 싶으니, 그렇죠? 등골이 오싹한 겁니다. 이제 여기에서 결국은 바닷가 여인에서 육지의 여인으로 이제 태도 변화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심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죠? 등골에 소름이 끼칠 정도로 이러한 사건을 당하면, 그죠? 보통 사람들은 태도 변화가 일어나겠죠.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의사가 있는 육지에 가서 살아야지, 그죠? 되도록이면 의사가 있고 안전한 그러한 지역에 살고 싶다라는 강한 의지를 보입니다. 그래서 복수리가 바다를 떠나 육지로 가려는 이유가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복수리의 마음은 자꾸만 육지로 줄다름쳤다. 그렇죠? 결국 바다를 벗어나고 싶은 그러한 욕망이 도살인 거에 된 겁니다. 자, 그리고 곱슬머리가 이제 적극적 구애를 시작합니다. 복수리의 마음이 이제 흔들리는 장면이 나온다라고 정리를 해봤는데요. 곱슬머리가 뭐 사흘째 찾아왔어요. 굉장히 적극적이죠. 그죠? 긴차쿠가 내일 저녁 목표로 떠난다. 목표. 전라남도에 있는 항구도시입니다. 꼭 같이 가자. 그럽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복수리가 이제 재차 이제 동의를 하는데 첫 번째 동의입니다. 복수리의 눈망울은 안개보다 깊었다. 자, 시적인 표현이죠. 복수리의 이 외양 묘사를 통해서 바다를 떠나고 육지로 가려는 마음이 지금 강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내일 저녁 해 떨어지면 곧
가자 뭐 이러겠죠. 곱슬머리가 복술이와 함께 떠나기 위한 약속 시간을 제시를 해준 겁니다. 자, 까막바위로 와라. 장소죠. 그리고 또 한 번 동의를 하면서, 그죠? 그럽시다, 갑시다 이렇게 해서 동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곱슬머리에게 승낙을 하고 난 복술이의 마음은 한 곳 육지죠, 육지로 이제 마음이 정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용바우는 어떻습니까? 추로를 나가서 돌아오지 않고, 그죠? 인술 어머니는 애를 낳다가 애가 유산됐죠. 그런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그죠? 방향이 지금 바뀐 겁니다. 육지에 가서 자리만 잡으면 할아버지도 모시자는 이 곱슬머리 청년의 달콤한 제안, 그죠? 이런 것도 한몫하는 거죠. 그래서 곱슬머리 눈동자에 어떤 그 진심이 담겨 있다라고 생각돼서 결국은 복술이 마음이 움직이게 된 거죠. 그죠? 사랑을 움직이는 거라고 합니다만 여기에서 그런 장면으로 설명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자기를 아껴주는 사람이면 다 고마웠다. 복술이의 단순하고 아주 순박한 성격이 드러났고요. 복술이의 머리에는 언제인가 한번 보았던 육지의 화려한 모습, 그죠? 육지를 굉장히 어떻습니까? 화려하고 찬란한 도시로 연상하면서 바닷가를 떠나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이상, 그죠? 이게 이제 잘 드러났습니다. 그물코처럼, 그죠? 그물 눈이라고 하는데 연달아 떠올랐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연이어서 그 도시의 모습, 육지의 모습이 이게 찬란하게 비춰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움, 그죠? 육지에 대한 그리움, 또 염원과 소망이 비유를 통해서 잘 드러났습니다. 기차를 타고 자꾸자꾸 가고 싶었다. 그죠? 음성 상징어를 써서 훨씬 더 육지에 대한 강한 집착과 열망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곱게 생겼다는 어머니 얼굴도 그려봤다. 그래서 앞부분에 나왔습니다만 이제 어머니의 그 서러운 추억 있었죠? 말로만 들은. 그러니까 실제 어머니를 잘 제대로 보지 못한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도 돌아가셨죠. 어머니는 또 이별하고 있죠. 할아버지만 남겨져 있죠. 이런 상황에 가족 상황이 지금 다 드러난 거죠. 그래서 어머니도 육지에 갔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혼자서 이 노래를 읊조리면 얼굴 모습조차 기억 속에 더듬기 어려운 어머니의 이야기처럼 서러움이 꿀꺽 치밀었다라는 부분, 그죠? 이 부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수록 복술이의 머릿속은 엉클어져 갔다. 굉장히 복잡하다라는 거죠. 용바오에 대한 생각이 있죠. 또 이 바닷가를 벗어나서 육지로 가야 되는 이러한 생각, 당연히 착잡한 심정이겠죠.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이거죠. 그죠? 아무리 육지에 가고 싶은 열망이 있다 한들 여태까지 살아왔던 바닷가를 떠난다는 그 미련과 아쉬움이 전혀 없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전전반칙이라는 한자 성어가 떠올랐는데요. 누워서 몸을 이리저리 뒤척이면서 잠을 이루지 못한다라는 한자 성어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거니까 반드시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이 곱슬머리라고 이제 해서 이제 재밌게 넣어봤는데요. 한번 보시고요. 자, 복술이는 이제 결국 약속 장소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집을 나선 복술이는 끝내 까막바위로 나갔다. 나가긴 했어요. 그쵸? 나가긴 했어요. 해는 수평선에 가라앉았다. 배경이 나왔죠? 어둠이 물밀처럼 스며들었다. 곱슬머리가 약속한 시간이 다가왔고 내일 저녁 해 떨어지면 곧 나와라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덴마는 이제 배인데요. 소형 배죠. 까막바위에 와 닿았다. 육지로 갈 이동수단이 이제 준비된 겁니다. 다 준비됐죠? 그러나 그렇죠? 정작 와야 될 복술이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죠? 나갔는데 안 보인다. 숨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인물의 행동을 통해서 극적 반전이 드러나면서 독자에게 어때요? 긴장감을 굉장히 부각시키는 그런 장면이죠. 곱슬머리는 복술이가 자기를 놀라게 하려고 숨었나 싶었다라는 생각을 했대요.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이제 믿기지 않는 행동이죠. 온다고 분명히 2번씩이나 동의해놓고, 그렇죠? 이게 나오지 않는다는 그 자체가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인물의 심리가 잘 드러났고요. 몇 차례나 이제 바위를 돌았습니다. 찾는 거죠. 아무리 돌아도 복술이의 모습은 찾을 길이 없었다. 곱슬머리는 덴마를 나루토로 돌렸어요. 포기한 거죠. 그러나 마을 어느 구석에도 복술이의 그림자는 찾아볼 수 없었다고 하네요. 곱슬머리의 심정 어떻습니까? 굉장히 안타깝고 우두망찰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는데요. 정신이 어떨떨해서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모양을 우두망찰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 당황하고 충격받은 인물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곱슬머리의 입장에서요. 건착선이라는 것은 이제 고기잡이 배인데요. 연달아 고동이 울려왔다. 고동이라는 건 이제 경적이라는 경적, 그죠? 뿌 하면서 떠날 준비가 됐다. 어떤 청각적인
이 이미지를 통해서 빨리 가야 된다라는 소리를 지금 암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발 신호를 알리는 이 소리를 통해서 떠나야만 되는 시간이 다 됐다라는 것을 지금 제시해 준 겁니다. 덴마가 객가에서 사라진 뒤 얼마 후 어땠어요? 건착선은 앞길을 떠나버렸죠. 그렇죠? 그래서 곱슬머리가 이제 혼자서 떠났다라는 걸 우리가 암시할 수가 있고요. 자, 마지막 운명적 수능이란 말이 나옵니다. 자, 까막바위에 선 복수리의 눈앞에는 어때요? 고래등 같은 아주 크고 우람한, 그렇죠? 용바오는 어떻습니까? 계속 뭐 믿음직하다, 어떻습니까? 신뢰가 간다, 우람하다, 늠름하다 이런 이미지잖아요. 끝까지 그러네요. 가로막고 섰다, 그렇죠? 비유를 쓰면서 거대한 용바오의 환상이 자기 앞을 가로막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의 꿀대를 파고 손꽂힌 그 가래침 소리, 그렇죠? 할아버지의 이 청각적인 이미지, 또 용바오의 시각적인 이미지, 그죠? 이러한 감각적인 인상이 결국 복수리의 떠남을 막은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다음 용왕당과 나루토와 갯벌이 머릿속이 비좁게 감돌았다. 자꾸 떠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바닷가의 상징물들이잖아요. 용바오도 그렇고 할아버지도 그렇고, 그죠? 또 심지어 용왕당, 나루토, 갯벌이라는 공간적 배경까지 모든 것이 뭡니까? 운명적으로 바닷가 사람이라는 것이 복수리를 에워싸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움직일 수가 없던 거죠. 그죠? 그러면 시집도 안 가고 큰 애기로 늙을라지 하면서 용바오의 황소 같은 목소리가 어깨쪽지를 붙잡았다. 이렇게 이제 용바오가 가로막은 거다라는 거죠. 그죠? 덴마의 물 가르는 소리가 점점 까막바위로 가까웠다. 복수리는 갑자기 마을 쪽으로 손살같이 달아났어요. 그러니까 복수리의 심정 변화를 행동을 통해서 이제 구체화시킨 거고요. 용바오가 내일 틀림없이 연락선, 그렇죠? 전기 배를 이제 정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배를 이제 연락선이라고 합니다. 돌아올 것만 같았다. 그죠? 이제 이러한 소리를 들었으니까 결국 이러한 느낌을 받은 거는 뭐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까맣게 안악대들은 사람을 그리워하다가, 그렇죠? 목말라 하다가 또 기다리다가 지쳐서 쓰러지면서도 바다와 함께 살았다. 그러니까 바다와 함께 끝까지 살았다는 이 장면이 바로 운명적 수능이라고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바닷가 부녀자들의 끊을 수 없는 이 기구한 운명, 그죠? 그리움과 기다림, 이 조바심은 섬에 나온 여자들의 몫이라는 것이 마지막으로 표현되면서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영수의 갯마을이라는 작품이 떠오르는데요. 갯마을에서 태어난 해순이, 이름 자체도 해순, 바다 했잖아요. 그죠? 바다 했자. 농촌으로 개가했다가 얘는 갯마을이 그리고 다시 돌아온다. 그죠? 결국은 여기 나오는 우리 복수리도 아마 이런 식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만약에 곱슬머리를 따라가서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아마 이 해순이처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다에 대한 한 여인의 애착이 드러난 작품이에요. 아주 유명한 작품이니까 같이 연계해서 공부해 주시면 좋겠고요. 천승세의 만선이라는 희곡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바다를 운명으로 알고 만선에 대한 꿈을 버리지 않고 살아온 이 어부 곰치, 마치 여기 나오는 용바오의 이미지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에 대한 강인한 집념과 끈질긴 도전 의지를 가진 그런 인물의 모습을 통해서 잘 그려낸 작품이니까 같이 한번 공부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은 이제 핵심 정리 가겠습니다. 주제는 갯마을 사람들의 삶의 애환과 그들의 운명이라고 정리를 해봤고요. 운명적, 토속적, 비극적인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자, 특징은 한번 여러분께서 읽어봐 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마디 남기고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운명을 피하기 위해서 행한 것들로 인해서 운명과 만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말로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운명을 너무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운명에 적극 맞서되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는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남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전광영의 흑산도라는 작품을 공부했고요. 여러분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 공부에 더 잘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저도요. 자, 오늘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종혁 국어TV